안녕하세요 여러분, 바스켓룩입니다. 오늘은 지금 독일에 와 있습니다. 독일에 와 있고 지금 제가 맡고 있는 본업의 분야가 약간 이쪽이어 가지고 지금 컨퍼런스가 독일에서 주최를 해 가지고 제가 지금 오늘 3일째 날이고요. 아마 오늘 지나고 내일은 다시 한국행 비행기를 탑니다. 그래서 월, 화, 수 있고 내일 목요일까지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일정인데 하루하루 지금 너무 많이 컨퍼런스를 걸어가지고 다리가 너무 아픕니다. 거의 뭐 하루에 평균 2만 보씩 걷고 있습니다. 걷고 있고, 어쨌든 이 리뷰와는 상관없는 본업의 분야이기 때문에 더 길게 말씀드리면 재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그런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고, 날씨가 조금 여기는 초겨울 날씨입니다. 초겨울 날씨여가지고 조금 쌀쌀합니다. 조금 쌀쌀하고 오늘도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그래서 좀 쌀쌀해서 좀 두꺼운 옷을 좀 챙겨서 가지고 왔고요. 오늘 좀 말씀드릴 아이템은 예전부터 한번 계속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다음에 얘기를 하면 좀 논쟁 이슈거리들이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제가 여러분들과 그냥 진솔한 대화 아니면 토론 이런 느낌으로 조금 다가가보려고 합니다. 주제는 일단은 여러분 바로 코비 브라이언트의 시그니처인 코비 시리즈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 최근 여러분 코비가 좀 많이 나왔죠. 플리부터 해서 카모, 코비 6도 나오고 이제 코비 8 사우스비치도 나오고 여러 개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저는 여러분 하나도 구매를 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구매할 의사도 있죠. 왜냐면 계속 컬렉을 해온 농구하기 때문에 구매를 당연히 좀 이따가 하긴 할 건데 조금 가격이 좀 떨어지면 구매를 할 생각입니다. 첫 번째로 좀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왜 그러면 여러분 코비는 인기가 많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코비를 처음 신었을 때는 코비 4 때부터 신었습니다. 그 전까지 모델들은 코비 뭐 1, 2, 3까지는 뭐 그닥 코비의 농구의 인기의 부흥기를 가지지는 못했죠. 부흥기를 가지지는 못했다가 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친구들은 과연 코비 시리즈가 왜 인기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궁금해 하실 분들도 있고 모르고 있으실 분들도 있어 가지고 그런 좀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게 전부 다 맞는 부분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 좀 얘기를 해주면 왜 지금 사람들이 저렇게 코비의 목을 메고 리셀가의 목을 메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고, 현재 지금 이러한 추세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고, 코비 시리즈가 지금 특히나 저희 나이대 40대, 30대 후반, 50대 초반 되는 분들한테 인기가 많은 이유는 제가 농구를 처음 시작하고 한창 부흥기에 올라와 있을 때 그때 우리나라를 씹어먹었던 거는 바로 줌플 라이트였습니다. 일명 줌플이라고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같은 모양의 나왔던 줌 업템포라는 모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줌플의 대세를 잇는 녀석이 줌 브레이브라는 모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개의 농구화가 국내 프로농구인들한테 거의 씹어먹고 있는 듯한 이 녀석이 최고의 농구화라고 평가를 받는 그런 녀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런 녀석들의 부흥기를 잠재운 녀석이 바로 코비 브라이언트의 모델입니다. 그게 어느 때부터인가 하면 바로 코비 4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줌플과 코비 4의 비슷한 점은 이 미드콘 높이의 디자인입니다. 미드콘 높이의 디자인에 줌플은 여러분 일단 아웃솔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거든요. 굉장히 오래가지 못하는 아웃솔의 내구성, 푹신한 쿠션이지만 약간 무겁고 오래가지 못하는 그 단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신어야 되는 그런 농구화였습니다. 근데 그런 농구화를 이제 코비가 나타나서 더 가볍고 바닥 내구성 좋고 쿠션감 좋고 피팅감은 더 좋아진 녀석이 나와버리니까 바로 세대 교체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줌 코비 4 때 이제 줌플의 어느 정도의 기세를 꺾고 줌 업템포와 줌플의 어느 정도 기세를 꺾고 있다가 줌 코비 5가 나오게 됩니다. 줌 코비 5가 나옴으로써 이 로우 컷의 시대를 열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저게 농구화야? 저걸로 농구할 수 있어? 그리고 약간 농구화는 그 당시만 해도 목이 좀 높아야 돼 라는 그런 사고관념을 가지고 있을 텐데 로우 컷이 딱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게 뭐 이쁘겠어?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주고 싶어 농구화 저게 뭐 일반화지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딱 신고 플레이를 해보면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다리의
특징이 물론 아니신 분도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키가 작으신 분들이 많죠. 흑인들에 대비하면. 그래서 발목이 높은 거를 신으면 굉장히 다리가 좀 짧아 보이고 뚱뚱해 보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 로우컷을 딱 신어버림으로써 이 발목이 굉장히 좀 얇아 보이고 다리 길이가 길어 보이면서 굉장히 이뻐 보이는 효과를 가지고 가죠. 그래서 일단 중코비 5가 그때 완전 판세를 뒤엎어 놓습니다. 판세를 뒤엎어 놓고 이 중코비 5의 성능, 뭐 쿠션, 무게, 접지, 뭐 외관, 뭐 이런 것들이 다 센세이셔널하게 바뀌어버린 게 농구화의 판도였습니다. 그리고 중코비 6까지 이어지는 이 좋은 성능의 피팅감들이 계속 유지를 해오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코비도 어느 정도 나이가 먹고 하락기가 오면서 코비 8 이후부터 코비 9 이때부터는 이제 코비 9 때부터는 부상으로 인해서 뭐 완전 하이크 모델, 양발처럼 나오는 하이크 모델도 나왔다가 다시 로우 컷을 만들기도 하고 그때 하이와 로우를 동시에 만들기도 하는 그런 또 센세이셔널함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코비 브라이언트의 이 성능이 4, 5, 6, 7은 좀 거쳐가는 거고 8도 솔직히 인기는 있었지만 8이랑 9는 그렇게 4, 5, 6 때만큼의 사람들의 그런 인지도와 평판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4, 5, 6의 많은 아재볼러들이 명기다, 좋은 녀석이다 라는 그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지금 코비 세대를 모르는 친구분들도 코비가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조금 일단은 그러한 그런 아재들의 그 감성과 그다음에 코비의 업적, 그 상징성 때문에 지금의 농구화로서의 인기가 가장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코비가 이제 안타깝게 고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그 값어치는 점점 더 오르게 됐고, 그다음에 코비와 나이키의 계약이 이제 조금 틀어지면서 중간에 그다음에 개체량 개수 자체가 원체 낮게 나왔습니다. 원체 낮게 나왔었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지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니까 리셀감은 점점 더 올라가고 개체는 점점 더 작아지고 그런 욕심들이 지금까지 이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상이 계속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물어보면 저는 앞으로는 이게 왜냐면 나이키의 상황이 지금 극도로 안 좋죠. 극도로 안 좋은 상황이고 지금 매출을 이끌어낼 수, 농구화에서 매출을 확 이끌어낼 수 있는 거는 코비 시리즈 말고는 단편적으로 확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르브론도 마찬가지고 다음에 케빈 듀란트도 주춤하고 있죠. 이것이 농구화로만 따지면 선수의 실력이 아니라 농구화로서 따지면 좀 인기가 주춤하고 있고 이제 갓 올라오는 루카나 다음에 테이텀의 판매고가 좀 확 치고 올라가주면 좋은데 또 그렇지도 못한 상황이고 그나마 코비를 대체해서 이끌어왔던 게 카이리였는데 카이리도 나이키와 계약이 종료되면서 조금 판매고를 대체할 수 있는 녀석이 없어졌죠. 그래서 지금 GT 아카데미 판매고가 그나마 명맥을 좀 이어가고 있고 GT컷 시리즈들이 그나마 시그니처 라인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많은 판매고를 올려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당장 경제적 상황이 안 좋은 나이키로서는 확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발매할 수밖에 없냐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이 농구화 코비 시리즈를 발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량의 문제뿐만 아니라 개체의 다양성을 통해서 조금 발매를 하고 있는 느낌이고요. 수량이 점점 많아질 것 같기는 한데 아마 개체 수를 점점 늘려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4, 5, 6에 집중했던 프로토로 버전들이 지금 6나 이제 이후에 8이나 아마 조만간에 9도 좀 나올 것 같고요. 10까지는 아마 프로토로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좀 한번 해보고요. 그 전 모델들 4, 5, 6에 계속 포커싱을 맞춰서 나이키는 모델들을 계속 발매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벌써 여러분 굉장히 짧은 이제 4월달인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버전들의 농구화를 발매를 했죠. 리버스 그린치부터 그다음에 카모 버전부터 해서 화이트, 코비 8도 벌써 2족, 3족이나 발매를 했고 사우스 비치가 나오면 4족까지 발매를 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카모 코비 6에 다음에 그 코비 4 필리까지 다양하게 아마 지금 코비는 계속 발매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뭐 4월달 지나서 5월, 6월, 7월, 8월 그때까지 아마 쭉쭉쭉쭉 나올 거고 사람들은 그렇게 많아지다 보면 분명히 뜸해지는 경우가 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능으로만 놓고 따져본다면 프로토로와 오지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프로토로 오지를 개인적으로 신어본 사람으로서는
분명히 성능 차이가 있습니다. 코비 8은 뭐 어느 정도 비슷한 느낌의, 오히려 프로토로가 조금 더 낫다라는 생각인데, 개인적으로 4, 5, 6만 놓고 이 메인 밝은 모델인 4, 5, 6만 놓고 따지면 프로토로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오지가 훨씬 더 좋은 성능과 피팅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토로가 나오고 나서부터 프로토로 컬렉션 하는 의미로는 구매를 하지만 이걸 플레이용으로 잘 신지는 않습니다. 일단 프로토로 나온 모델이 그닥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나오는 농구화들에 대비해서 성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오지는 여러분 느낌이 다르죠. 오지 때는 분명히 좋은 쿠션감, 좋은 가벼움, 접지 좋고 이런 피팅감들이 한데 어우러진 녀석들인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프로토로는 그 감성을 자꾸 생각을 하고 프로토로를 신게 되는데, 그래도 비싼 값에 코비를 샀고 한번 실착을 해놓은 상황이면 다시 안 신을 수는 없죠, 여러분. 왜냐면 일단 실착을 했고 팔려면 가격이 그만큼 안 붙으니까, 일단 실착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신고 나가면 어쨌든 코비니까 이걸 신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코비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프로토로 모델들이 그렇게 퍼펙트리한 명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주 떨어지는 녀석들도 아니죠.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 자체가 워낙 좋은 디자인과 쉐입이기 때문에 오지보다 프로토로가 못할 뿐이지, 프로토로가 지금 나오는 최고의 성능에 대비해서는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평균치는 하는 프로토로 코비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리셀 현상들은 추후에는 아마 조금 줄어들 거다. 가격도 아마 조금 더 줄어들 거고, 그리고 지금 그 가격에 저 코비를 사실 거면 예전에 나왔던 코비 시리즈 중에 가격이 떨어져 있는 모델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언디핏 코비 5 골드 모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가격이 어느 정도 좀 조금씩 떨어져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인기 없는 모델들, 그런 부분들을 조금 기다렸었다가 구매를 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리셀가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리셀가가 지금 아마 여러분 한창 원래 발매 일정이 잡히면 발매 일정 전날에 조금씩 구매를 해서 리셀가로 올라온 녀석들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피크를 치죠. 피크를 치다가 발매 당일날 만약 10시 론칭이면 10시 전인 한 9시? 이때쯤에 가격이 살짝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포인트로 한번 구매를 해보시는 게 괜찮을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정식 발매가 되고 난 다음에는 당장은 여러분 딱 발매되고 나서 하루까지는 무조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사고 싶었던 사람이 자기는 당첨이 안 돼서 못 샀으니까 이거를 구매하고 싶으니까 당장 리셀에 눈이 멀어서 이거를 구매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높은 가격에 구매를 하게 되죠. 근데 그 처음 구매를 하고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그 시기가 제가 지금 경험상으로 좀 생각을 좀 해보면 첫날 발매하고 다음날까지는 계속 상승세 곡선을 그리고요, 이틀 3일까지도 거의 지금 한 유지? 상승 곡선에서 유지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 이제 5일, 4일째 되면 조금씩 이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왜냐면 그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정신을 차립니다. 아, 굳이 이 가격에 사야 돼? 왜냐면 가격이 오르니까. 처음에 20만원이었는데 그게 30만원이니까 막 30만원에 살래 이렇게 하다가 이 사람들이 파는 사람들이 자꾸 가격이 올라가니까 40만원, 50만원까지 이게 자꾸 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 정도 주고 살 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안 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파는 입장에서는 조금 떨어뜨려야겠네? 이러면 다시 조금씩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한 4, 5일 차부터는 조금씩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보입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게 실창분들이 다 신고, 실제로 리셀로 구매하신 분들 다 신고 나면 이게 이제 개체수가 또 떨어지기 시작을 하죠. 근데 나중에 또 정신 차려 보니까 실창러들이 막 사람들 신고 나서 보니까 이뻐, 또 사고 싶어. 그래서 이제 이걸 다시 살려고 이제 가격을 딱 보면, 왜냐하면 개체수가 줄어드니까 이제 또 다시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거죠. 갖고 있는 사람이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가격이 올라가면 추세가 다시 옵니다. 그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달 정도? 한 달에서 2달 정도 되면 거기 가격이 다시 급도부지로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코비 시리즈는 그걸 좀 반복하고 있다. 특히 5, 6, 특히 6는 그 루틴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고, 4는 생각보다 조금 빨리 떨어지고 있는 편이고요. 8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코비 8도 좀 빨리 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짜 코비를 실착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굳이 이번에 뭐 되지 않고 구매를 하지 못했다고 하시더라도 추후에 계속 새로운 코비들이 나올 겁니다. 프로토로가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은 기다렸다가 그때 코비를 사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저처럼 수집을 하고 갖고 싶은
꼭 신하게 사는 돈이 많으신 분들은 구매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코비를 좀 갖고 싶은데 저렴하게 구매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구매 포인트를 잘 잡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 가격이랑 국내 가격이랑 여러분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예를 들면 스타렉스에서 구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 크림이랑 리셀가를 비교 치면 여러분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뭐 여기서 세금 붙이고 스타렉스 구매하는 거랑 크림이랑 같을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으로 국내 가격이 형성되는 가격이 스타렉스의 기준점으로 거의 넘어오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운이 좋게 이렇게 하나씩 뜨는 걸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게 조금은 비슷한 경향이 있다. 크림과 스타렉스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굳이 큰 차이는 안 나니까 해외 구매 리셀로 하실 것보다는 차라리 국내로 하시는 게 조금 더 속은 편하다. 말씀을 좀 드리면 되고 싶고, 리셀을 드릴 때 조금 이제 좀 첨언을 드리자면, 리셀도 여러분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가격의 높이를 정해놓고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올라가는 시점에 충동으로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신발 리셀가 붙은 거 좋은데, 이 정도 가격이면 나는 사겠어. 자신이 만족할 만한 가격을 구매 입찰로 걸어서 구매를 하시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기가 높게 샀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높게 샀다고 하더라도 개인 만족이 되기 때문에 후회는 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면 35만 원이면 될 것 같아. 35만 원에 걸었어. 채택이 됐어. 그러면 땡큐야. 근데 가격이 나중에 보니까 25만 원대 구매를 할 수 있게 됐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때 가서 후회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 자기가 원하는 가격에 자기의 이 신발을 가치를 매긴 거기 때문에 크게 후회를 하지 않을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조금 요약을 드리면 코비는 계속 나올 거다. 지금 발매하는 녀석들도 가격은 조금씩 떨어질 거다 계속해서. 왜냐하면 계속 나오게 되고 수요가 많아지다 보면 그 다음에 공급도 많아지게 되다 보면 확실히 인기도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남들이 여러분 못 가져야 이게 가치가 올라가는 거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게 되면 가치는 떨어지게 돼 있죠. 그 대세적인 여러 덩크 봉고레나 덩크 시리즈들, 그다음에 조던 1 시리즈들 보면 최근 스니커즈 시장에 있었을 때 한 향후 2, 3년 동안 계속 하이치를 찍고 발매되자마자 바로 리셀가가 붙은 그 녀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봉고를 미친 듯이 풀어내고 지금 아울렛에 가서 놔둬도 안 사는 상황이 됐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발매를 하게 되고, 안 그래도 국내 농구하는 사람은 적은데 국내 농구 규모가 크지도 않은 이 시장에서 리셀가를 붙여서 팔고 구매를 해봤자 나중에 수요가 많아지고 개체수가 많아지다 보면 결국에 똑같은 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 이 영상을 통해서. 그래서 왜 코비 시리즈가 이렇게 높은 가치로 사람들한테 명기로 불리게 됐는지, 그리고 리셀가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코비 리셀은 개인적으로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는 리셀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참아보시면 어떤가. 왜냐면 코비와 그 베네사 브라이언트와 나이키와 좀 좋아지고 나서 작정하고 지금 이 발매를 하고 있는 시점이 올해가 첫 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약간 이슈들이 있고 조금씩 발매 수량 문제 이런 것들에 좀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다가 이번에 조금 이제 확실하게 이런 부분들을 좀 매듭을 짓고 24년부터 작정하고 만들어내는 코비 시리즈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의미 부여를 해보자면 24번인 코비 브라이언트의 해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24년도에 오히려 코비를 좀 많이 발매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나이키의 마케팅적인 감성을 건드려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키라면 충분히 가능한 마케팅 기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고 영상을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참아보셔라. 그리고 살 거면 자기가 맞는, 자기가 정한 가격치에 정해놓고 구매를 하셔라 하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저는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일정 잘 마무리하고요. 저도 이제 여기 와서 지금 너무 바빠서 매장을 둘러볼 시간들은 없었는데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조금 잘 마치고 기회가 되면 독일 매장도 좀 찾아도 보고 그다음에 또 브이로그 형식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또 영상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한국으로 여러분 돌아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